네, 북한이 지난 21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는 등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예상도 했던 추가 대북 제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북한 미사일 대응책 논의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죠.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간으로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일주일 만에 또다시 소집된 회의이기도 합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이 발표한 회의 결과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En nombre de los miembros del Consejo de Seguridad, condeno de la forma más enérgica el atroz atentado terrorista cometido en Manchester. Les pido ahora que se pongan de pie en un momento de silencio por las víctimas. 이번 회의하러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우호적인 중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최고의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제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올 들어서만 벌써 7번째입니다. 당초 이번 안보리 회의에 추가 대북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안보리 추가 제재는 나오지 않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안보리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경우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안보리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실제 이번 회의에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가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고 영국과 프랑스는 대북 제재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 회의에서 제재 강화 문제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새 대북 제재 또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안보리의 물밑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ill be a matter of continued discussions, but there is an absolute condemnation by the 15 members of the Council on the conduct. 안보리는 그동안 결의안 형태로 대북 제재를 마련해 왔는데요. 작년 2차례의 핵실험 직후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이 2270호, 2321호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초안 등이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 등을 예고하고 있던데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최고 수준으로 압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담당하는데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 하원 세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use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put additional sanctions on Iran, Syria, and North Korea to protect American lives. 1차적으로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정조준해 제재 명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자산 동결, 이들과의 거래 중단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를지 북한을 지원할 것인지 양자택일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을 도울 경우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짚어보죠. 자, 다음 달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첫 전화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정상회담에 합의한 데 이어 한미 간 후속 협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이 한국을 찾은 데 이어 곧바로 홍석현 대미 특사일행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두 정상 간의 첫 대자가 이루어질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넷째 주에 한다는 말부터 마지막 주에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미 간의 교차 방문이 1차 협의였다면 이제 2차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오늘 2박 3일간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찾았고 오는 29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당국자들이 선발대 형식으로 미국을 찾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세부 조율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형식, 그리고 두 정상이 다룰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